자,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말할 이 영상은 어떤 특정 학원을 깎아내린다든지 뭐 비방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학원을 안 다니게 됐고, 왜 또 못 다니게 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또 독학을 하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독학이 맞는지 학원이 맞는지 어떤 그 중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야. 자,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자, 이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내가 학원을 안 다니게 된 이유부터 얘기를 해볼게. 내가 학원을 왜 안 다녔고 왜 어떻게 하다 못 다니게 됐는지 먼저 이 네 가지 이유부터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강남에 큰 학원을 갔는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아웃풋을 할 시간이 의외로 나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대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 큰 브랜드 어학원을 갔는데 내 개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스피킹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킹을 배우러 왔는데 발언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그래서 아까 조금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 대형 어학원은 내가 등록을 안 했다. 두 번째는 그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원어민이 수업을 하는 곳 있지. 그래서 원어민 수업하는 곳을 내가 찾아갔어. 원어민 수업하는 곳 가면은 보통 다 아웃풋이잖아. 계속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원어민이 가르치는 곳은 인풋이 너무 부실하더라. 예를 들면 교재도 너무 내 정서에는 맞진 않았어. 교재도 봤을 때 보면 초등학교 교재처럼 하고, 수업도 Hello everyone 하면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유치원 온 거 같이 수업을 하더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난 그게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 그게 또 맞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맞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어로 아웃풋을 하고 영어로 수업이 진행은 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풋이 쌓인 느낌이 되게 난 덜 들었어. 아까 1번과는 반대인 거지. 대신에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원어민이 가르치는 학원들 또 비싸긴 되게 비싸. 그래서 난 또 이제 원어민이 하는 곳은 또 안 갔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어떤 학원을 나 또 찾아갔느냐면, 찾아간 학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기본적으로 인풋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오늘 인풋 쏟아부은 거를 이제 두세 시간 쏟아부은 거를 또 두세 시간 이상 아웃풋 쏟아붓게끔, 저기 박혀가지고 스터디하게끔, 그리고 학원에 안 있을 때 계속 영어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루 인풋 플러스 아웃풋 다 해가지고 훈련까지 다 해서 최소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은 학원에 머물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학원을 간 거야.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 근데 잘 생각해봐. 하루에 인풋을 두세 시간 학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스터디를 두세 시간 하는 거야. 스터디는 뭐냐면 훈련을 하는 거지. 오늘 배운 거를. 그러면 이렇게 10개월 이상의 커리큘럼이야.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 반드시 늘어. 자, 생각을 해봐.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깨어있는 시간이 여러분 12시간일 거야. 12시간 중에 하루 6시간 이상을 영어로 쓰는 거야. 늘겠니 안 늘겠니? 당연히 늘지. 늘 수밖에 없어. 근데 하루에 그렇게 6시간 이상 내가 학원에 매여 있다라는 건, 직장인이라면 이직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나온 사람이라든지, 내가 대학생이라면 휴학 중인 사람만 그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 학원 상담을 받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학원 이제 수강생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커리큘럼을 결제를 하려면 수백만 원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각오가 남달라.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학원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당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다닐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난 그 학원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자, 그럼 네 번째는 그럼 1대1로 가면 되지 않느냐. 1대1로. 자, 너의 시간에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이제 비율을 너가 수업을 받는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비율을 맞출 수 있는 1대1 수업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1대1 수업은 솔직히 마음에 드는 수업이 없었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 1대1 수업은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돈을 세잖아.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금이야. 되게 비싼데 보통 1대1 개인 과외 수업으로 가게 되면은 2시간 정도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훈련 트레이닝 드릴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나던 선생님들이 모든 영어 선생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설명은 잘해주고 인풋도 잘 줘, 교보제도 잘 줘. 자, 오늘 이거 배울 교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근데 열심히 잘 배웠어. 그럼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훈련할 때까지 이런 식이 많았다는 거야. 집에 가서는 이거 오늘 배운 것과 복습하시고 뱉어보시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뭐야?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뒷페이지 넘겨보면 예를 들면은, 자, 오늘 배운 거를 훈련해볼 수 있게 이렇게 교재가 딱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게끔 교재가 한 번 반복, 2차 반복, 3차 반복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채찍질을 한다든지 피드백을 준다든지,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또 선생님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는 식.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자율 방위형 복습 형태의 학습 형태를 띠고 있는 과외가 많더라. 인풋까진 괜찮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시간이 금인데 내가 결국에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은 해야 되잖아. 근데 복습할 때 머리로만 복습하고 읽고 끝나는 건 아니지. 스피킹을 배우러 하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훈련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질 못했어, 내가. 근데 비싸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나는
솔직히 학원도 못 다니게 됐고 안 다니게 됐고 또 1대1 과외도 못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게 만약에 무슨 느낌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예시를 들어볼게. 자, 축구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든 그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그 선수들이 매일 하는 훈련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보통 드릴이라 그래. 드릴. 운동 조금 취미로 깊이 하셨던 분들이 이 드릴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 훈련 드릴이라고 하지. 난 영어도 난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틀이 잘 짜여져 있어야 돼. 그냥 자율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영어도 이런 훈련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걸 하면은 이제 풋워크가 굉장히 향상이 된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을 하기 전에 본 운동 하기 전에 그걸 하는 거지. 이게 루틴이 되는 거야. 이걸 또 해야만 본 운동 때 내 신체 능력이 향상이 돼서 그게 내 운동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지. 마치 이런 드릴. 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건 첫 번째 때는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두 번째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이거를 매일같이 훈련을 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훈련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훈련 드릴을 갖춘 선생님이 없었다라는 거야, 내 말은. 잘 가르치는 분들은 많고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이 내가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친 부분을 이 사람이 혼자 집에 가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까지 훈련 드릴을 잘 교재로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내가 체크를 해주고 또 훈련한 거를 잘 훈련이 됐는지 내가 또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테스트집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이 훈련 시스템을 잘 갖춘 개인 과외 선생님이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에 나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교보제, 수많은 어떤 책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공부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 왜? 나에게 맞는 훈련법이 없고 나에게 맞는 딱 내 눈높이에 맞고 나에게 딱 내 마음에 딱 맞는 어떤 그런 게 없었다면 내가 결국에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한 책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그 가르치고 공부한 거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지를 만들었어야 됐고 또 그걸 훈련을 했었어야 됐고 그걸 또 피드백을 혼자 했었어야 됐고 이렇게 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내 학생들에게 오늘 자 이렇게 배운 것들 있죠. 자, 이거를 집에 가져가서 자, 오늘 뒷페이지 넘겨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발화하면 되고 이렇게 발화를 몇 번 하면 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해서 오늘 한 거를 그 다음에 테스트를 그 다음 페이지는 테스트지가 있으니까 이걸 테스트를 한 거를 바로 녹음을 떠서 매일 카톡방에 몇 시까지 올려주면 됩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줘서 학생 입장에서는 아,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몇 달을 하면 이 정도 실력이 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해 줄 수 있는 편이야.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훈련만 하면 내 신체 기능이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운동에서 믿음이 가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훈련 드릴이니까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이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향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좀 내가 좀 제시를 하는 편이지. 왜? 내가 그런 걸 원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같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온 학생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물어봤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나한테 오게 된 거지? 갑자기 궁금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영어 학원을 안 다니게 됐고 못 다니게 됐지? 나도 잊고 있었던 과거 사실을 이제 이 학생으로 통해서 내가 회고를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래서 내가 그래 학원을 안 다니게 됐고 못 다녔었던 거야. 그래서 난 독학을 했지. 근데 내가 독학을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잊고 있었던 나와 같은 고충을 갖고 계신 학생들이 많겠구나. 나도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된 입장이 좀 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같이 있어도 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어느 순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와 같은 고민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학원을 안 다니게 됐는지, 왜 안 다니게 됐는지, 왜 못 다니게 됐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학습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그렇게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스토리 자체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좋은 학원을 선별하고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 총 4가지야. 다시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회사를 안 다니고 있거나 이직 준비 중이거나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거나 대학생이라면 휴학 중이신 분들은 하루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학원에 박혀 있으면서 인풋하고 바로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키는 학원에 박혀 있는 게 베스트다. 두 번째는 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 이건 당연한 거지. 즉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었을 때 그냥 그건 그렇게 써요 이게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왜 그런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풋을 잘 줄 수 있는 분 추가로 그렇게 잘 배웠다면 여러분이 잘 배운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왜냐면 학원에서는 그렇게 첫 번째 전제 조건에 안 맞으면 학원에서는 인풋을 많이 배울 거 아니야.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많이 안 시켜.
시켜. 그러니까 첫 번째 학원이 아니면 하루에 대여섯 시간 바뀌어 있을 수 있는 학원이 아니면 아웃풋을 시킬 시간이 없어. 나한테 돌아올 바른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원 가게 되면 인풋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 근데 인풋을 내가 배울 때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인풋을 배웠다면은 집에 가서 내가 그 훈련을, 그 배운 거를 훈련할 수 있게끔 훈련 트레이닝이 잘 교재로 짜여져 있는, 교재가 이북일 수도 있고 뭐 실제 교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훈련 트레이닝이 잘 짜여져 있어서 내가 오늘 배운 걸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끔 훈련 트레이닝이 잘 짜여져 있는, 그걸 교보제로 만들어 놓은 학원,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학원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만큼 배웠는데 이것들 이제 눈뭉치로 잘 모으는 거야. 눈뭉치로 잘 모았다면 그 다음에 굴려야 되잖아. 굴렸으면은 몸통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몸통이 만들고 또 머리도 만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머리를 올려야지 눈사람이 될 거 아니니. 자, 눈뭉치를 뭉치는 것부터 굴려서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훈련 트레이닝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학원을 가라 이거야. 여러분이 학원에 박혀있을 수 있는 학원을 못 간다면 잘 가르쳐주고 눈뭉치를 만들고 굴리고 굴려서 눈사람을 쌓는 그 느낌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1부터 10까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지게끔 배운 거를 훈련을 해서 그게 쌓이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학원을 찾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할 거야. 자,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라면, 즉 1번, 2번 학원이잖아? 그러면 뭘 찾아가야 돼? 개인 과외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런 훈련 트레이닝을 갖춘 선생님 찾아가라. 네 번째는 그럼 뭐야? 그런 개인 과외 선생님 좀 못 찾았는데요? 그럼 독학해야 돼. 그렇잖아. 나처럼 독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찰떡 같은 여러분들 교보제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총 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내가 어떻게 하다 독학을 하게 됐고, 내가 왜 학원을 안 다니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이제 들어서 나머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은지, 어떤 훈련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춘 학원을 찾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까지 하게 됐네. 그래서 내가 말한 이 이외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본인만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잘 적어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나랑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아 나도 그렇다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SNS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지. 그런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고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독학을 아직 해야 되는지 본인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이 두 갈림길에서 아직 갈팡질팡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꼭 도움이 됐길 바래. 다음 영상은 이제 챗 GPT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다 각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겠지. 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미 인강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본인 혼자 독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통된 점은 뭐야? 본인이 혼자 열심히 공부한 거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써보려고 그러는데 원어민을 만나야 되잖아. 즉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원어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다면 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에서 스파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난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본선 뛰기 전에, 시합 뛰기 전에 스파링 뛰잖아. 난 그게 이제 챗 GPT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서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상대, 그게 난 챗 GPT라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들을 챗 GPT에 학습을 시켜서 본인들이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챗 GPT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다음 주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다음 주 영상도 잘 기다려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 말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서 이 영상이 많이 널리 퍼지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